3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트럼프가 참 원망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특정 알트코인들을 비축한다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다라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감만 시장에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도 스탁파일 할 것이다 라는 게 더해졌다라면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의 입에 전 세계 지금 자본시장이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트코인들을, 개별 알트코인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트럼프 입에서 시장이 엄청난 기대감을 또 안겼었고, 현실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놈의 기대감만 아니었어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의미부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크게 올라갔다가 너무 크게 빠지면서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모습까지 나와서 여차하면 7만 달러대 리테스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8만 2천 달러 위에서 지지만 나오면 오히려 한 약 올타임 하이 대비 30% 수준 조정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8만 달러가 깨지고 그런 상황이 또 나온다라면 7만 5천 달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어질어질 하겠죠. 그런 흐름들. 이더리움도 2,000달러 지지를 지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XRP도 2달러 지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크립토 서밋 이후에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걸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 중에 조정 국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글로벌하게 분석가들의 어떤 전망을 봐도 추가적인 리테스트를 조금 빡세게 하더라도 잘 반등할 것이다, 다시 갈 길 갈 거다 라는 전망이 있고, 아니다, 4년 주기 사이클은 이번에 끝났다, 3년 사이클,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뭔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등판 이후에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연일 드는데,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강세 사이클이어가지고 갈 길 잘 가다가 조정도 좀 오다가 막 이럴 텐데, 지금 거의 엄청난 급등과 엄청난 급락이 막 너무 빨리 반복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격도 빠지고 도미넌스는 높아지는 짜증나는 상황이 지금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선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관세 전쟁, 특히 이제 미중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를 더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다. 안 그래도 크립토 서밋으로 인해서 대형 큰손들, 기관들의 어떤 기대감이 훅 하고 빠지면서 하락세가 지금 펼쳐지는 와중에 관세 전쟁까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걸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2차 보복 관세가 3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핸들링이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노엘 레치슨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 이후에도 침체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실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내적 문제가 아니고 이 거시경제 리스크가 지금 더해지면서 시장이 압박받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면 또 다행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주간이기도 합니다. 3월 12일 밤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2월 CPI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는 PPI가 발표됩니다. 이날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마 이번 주 중반을 거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예측치는 살짝 완화될 것으로, 그러니까 CPI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 모두 전달에 비해서 살짝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CPI, PPI 상황 플러스 관세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핵심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서 헤이즈, 몇 주 전부터 지지난주부터 이 7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시작이 좋지 않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8,000달러 리테스트 할 것으로 보인다. 78,000달러 지지에 실패할 때는 다음 목표가는 75,000달러가 될 것이다. 행사가 70,000달러에서 75,000달러 구간에 위치한 옵션 포지션의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변동성이 더 격화될 것이다. 70,000달러라, 참 심장을 벌렁이게 만드는 그런 숫자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70,000달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만약에 60,000달러대로 후퇴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나머지 분할 매수를 단행할 생각입니다. 그냥 적당히 70,000달러 후반 리테스트 하다가 갔으면 좋겠긴 하는데, 만약이라도 이제 70,000달러가 깨지면 그거는 위기라기보다 기회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건 다르겠지만 12만 달러를 찍고 벌어진 일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6만 달러대 비트코인 가격대가 만약에라도 나와준다라면 그건 기회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닥터 프라핏 아저씨가 딱 그 얘기를 하죠. 이 아저씨는 지금 더 큰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더 꺼지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바닥 테스트를 하고 12만 달러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닥터 프라핏도 물량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방점을 찍혔는데, 사실 이 양반은 16,000달러에서 매집한 사람이라서 뭐 일반적인 개미들과 뭐 비교할 건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1차 목표가 74,000달러, 최종 목표 가격은 5만에서 6만 달러, 이때 풀매수해서 보유량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나서 12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이코 킹은 완전 약세로 접어들었더라. 이 양반은 지금 완전 약세 전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50억 달러 이상 매수 포지션이 청산됐다. 1월 대비 30% 수준 하락했는데, 백악관의 전략준비금 발표는 강세론자들이 원하던 수준이 아니었다. 기관 수요가 사라지고 기록적인 ETF 유출도 나타나고 있다. 약세장이 시작됐다. 아예 약세장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렇게 전망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다, 4년 사이클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전망과 분석과, 이 아저씨처럼 아니다, 이번엔 깨졌다, 3년 사이클이다, 앞으로는 3년 사이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 시작된 거고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약세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시장이 허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큰 손들이 지금 약세장으로 완전하게, 그러니까 약세장 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재미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트럼프도 물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 와중에 조정으로, 흔한 조정, 이번 사이클에선 지금 30%, 과거에는 사실 40에서 50% 조정도 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일련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게
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닥터 프라핏 아저씨 얘기처럼 5만 달러대까지는 너무 마음이가 조금 벌렁거릴 것 같고, 한 8만 달러, 가급적이면은 8만 달러 리테스트, 혹시라도 빠지면 한 7만 달러 중반에서 리테스트 하고, 이제 반등을 보여줄 만한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정책 변화라던가, 중동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IBIT를 매집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재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시장을 어렵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잭 팬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책임자죠.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에 목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꼭 미국의 전략 비축안이 아니더라도 올해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에 목을 맨다라면 뭐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준비 없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 혹시 매수를 하셨다라면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급등과 급락은 여러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올해 1년 남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뭐 30, 40%대 급등 급락은 지속적으로 여러 번 더 반복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말에 다 이제 정리할 건데, 한 9월, 10월쯤에 비트코인 신고가가 나와 준다라면 그때 이제 싹 다 한번 정리할 건데, 목표가 설정이 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조금 편해지는 것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런 재미없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정보를 내지는 분석을 찾는다라기보다 내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박, 투기의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투기성 관점으로 최근에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 지금 마음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은 흔한 상황인데 이걸 막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마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프라임 워크벤처스의 공동 설립자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은 초현실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일이다. 미국 정부가 20만 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국가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비축을 검토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대 포인트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 객관적으로 상당히 큰일인데, 정말 트럼프가 크립토 서밋 전에 특정 알트코인들을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전 자꾸 들더라고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 의미 부여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슨 모,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확보하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안이 그동안 몰수했던 범죄 수익금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일 뿐이다. 추가 매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그런 법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예산 중립적으로 납세자 부담 없이 추가 매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이 이거 구축할 거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약간 미중 대결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압수 물량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나의 자산군으로 비트코인이 합법화되고 기관 투자의 길이 이번에 열린 것이다.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 중에 비트파이넥스에 반환해야 하는 9만 5천 개를 제외하면 중국 정부의 보유량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미 다 고려를 해서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예산 중립적인 추가 매수 방안을 연구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또 맥락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을 뒤흔드는 전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큰 손들이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저 당신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잘 홀딩해라.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 방식으로 좀 바라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라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멘트가 좀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리, 최근 72시간 동안 고래들은 비트코인 22,000개를 매집했다. 고래들은 매집하고 개미들은 패닉셀 하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 그래서 반대포페 아저씨가 클래식하다, 전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반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나는 강세장에서 피보나치 382 되돌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지금 바로 여기에 도달했다. 82,000달러 1차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상승장은 계속된다. 지금 8만 달러가 깨지면서도 다시 82,000달러 지지받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행인데 이제 지지 못 받으면 7만 달러 중반까지도 한번 내려 꽂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3데이 차트예요. 3데이 차트. 2023년 1월 이때부터 뭐 이 정도 엄청난 폭등 뒤에 급락, 폭등, 급락, 사실 뭐 당연한 거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진다라고? 글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전형적인 강세장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